안녕하세요. 나다움 인문학교를 운영하는 안상현입니다. 지난 시간 인간 진화의 심리학 그 첫 번째 시간을 이제 방송을 했었고요. 오늘 그 두 번째 2편인데요. 의식이란 무엇인지 첫 번째 시간으로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의식 우스펜스키는 이 저자는 네 가지 의식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가지 의식 상태란 무엇이냐? 수면 상태, 깨어있는 의식, 그 다음에 자의식, 객관적 의식 이렇게 네 가지 상태인데요. 사실 수면 상태에 대해서 뭐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주관적이고 수동적인 상태죠. 내가 어떤 정신작용을 내 의도대로 할 수 없고 또 어떤 이 정신의 어떤 방향성을 갖고 가질 수도 없는 가장 주관적이고 수동적인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깨어있는 의식인데요. 이 상태는 깨어 있긴 하지만 사실 그 수면 상태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 의식 상태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차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요. 깨어 있지만 수면 상태와 별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자기 자의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꿈꾸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보통 잠재의식이란 말 또는 뭔가 희미한 의식 뭐 이런 말을 어떤 표현들이 있는데 잘못된 표현입니다. 의식 중에 잠재의식은 없어요.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는 의식은 있어도 깨어있는 의식의 어떤 잠재의식 이런 표현은 좀 맞지 않습니다. 의식이라는 개념에서 보면요. 이 깨어있는 의식은 조금 덜 주관적입니다. 그나마 수면 상태보단. 왜냐하면 나와 나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래도 이런 능력이 이 상태에서는 나타나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깨어있다라고는 할 수 없는 상태. 안타깝지만 우리 보통의 사람들의 그 상태는 바로 이 첫 번째 수면 상태와 두 번째 깨어있는 의식 상태, 이 두 상태에 거의 머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자의식이란 자기 자신에게 객관적일 수 있는 상태를 뜻해요. 이 참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온전히 나를 볼 수 있는 상태인데 이 자의식 상태도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긴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객관적 의식 상태는 더하죠. 진정한 세계 또는 객관적 세계와 접촉하게 되는 그런 상태인데 깨어있는 의식 상태에서 자의식을 잠깐씩 경험하게 되고요. 자의식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 객관적 의식 상태를 가끔 경험하게 됩니다. 애니어그램 입장에서 그 객관적 의식 상태는 신성한 사고 입장에서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격정에 빠지지 않고 또 고착에 빠지지 않고 신성한 사고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 의식 상태이기 때문에 어렵죠. 자, 그러면 우리가 깨어있다라고 하지만 깨어있지 않는 그런 수면 상태와도 같은 상태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깨어날 것이냐? 자, 이 우스펜스키 저자는 첫 번째 강조합니다. 내가 지금 수면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깨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의식한다라고만 해서 내가 깨달았다라고만 해서 자의식이 생기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자의식은 저절로 찾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의식의 이 시간적 길이와 빈도가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나 자신을 객관적인 상태로 바라보는 그 시간의 길이, 그리고 그 어떤 하루라고 봤을 때 하루의 어떤 빈도,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 저자 입장에서는 내가 자의식 상태에 있다라는 것과 내가 이 자의식 상태에 머물기 위해서, 말하자면 깨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의지력을 갖고 있느냐를 같은 개념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 스스로를 이렇게 스스로 깨어나야 되겠다, 수면 상태로부터 깨어나야 되겠다라는 것이 굉장한 의지를 가져야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그 통제력과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어나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깨어날 수 없는 그 가장 첫 번째 방해 요소는 무엇이냐? 그릇된 확신이에요. 내가 깨어나 있다는. 그리고 나 맘만 먹으면 내가 자의식을 느낄 수 있고 자의식 상태에 머물 수 있다라고 한 그런 그릇된 확신이 나를 진정으로 깨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첫 번째 요소입니다. 사실 학교에 대한 언급을 해요. 학교가 이런 거를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저도 조금 공부가 필요합니다. 이 우스펜스키 입장에서 학교를 정확하게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고 어떤 방식으로 이게 진행이 되는지는 제가 조금 더 탐구를 해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이 인간 진화의 심리학 그 책 내용으로 기반으로 한다면 학교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이런 책은 학교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이 책은. 왜냐하면 이렇게 정해져 있는 일률적인 방식으로 깨어나게 도와주는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제각각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그 책이나 글로 그런 것들이 교육이 될 수는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깨어나야 하는데 우리 현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봐야 됩니다. 자, 우선 두 가지를 이제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인간은 자기 자신의 무지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앞서서 그 심리학이란 무엇인가 그 1편에서 제가 심리학이란 무엇인가를 다뤘는데요. 그때 두 가지 정의를 내렸어요. 첫 번째, 심리학은 현재의 모습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그런 개념이기보다 원래의 심리학은 인간의 진화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 진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공부다. 그래서 심리학의 정의 두 가지는 첫 번째, 진화에 대한 공부이고 두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한 공부라는 이 두 가지 연구가 심리학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이 무지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그래야 내가 내 자신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죠. 자, 그럼 무엇을 모르느냐? 자신이 이룰 수 있는 진화가 어떤 건지를 몰라요. 내 현재 상태를 모르니 어떤 진화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내가 보지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더 나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현재 상태를 모르니까 진화의 보다 높은 단계에 대해서 내가 좀 착각하고 있어요. 앞서서 내가 그 자의식 상태에 있다라고 착각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객관적으로 나를 보고 있다라고. 그리고 나는 그런 자의식 상태를 원하면 언제든지 그 상태에 머물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가고 내가 지금 그 진화의 어떤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무지하다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내 내면에서 상상과 실제를 구분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현실을 점검해야 되는데요. 인간의 삶은 거짓말의 연속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거짓말이란 무엇이냐? 진실이나 진실이라고 믿는 바를 숨기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그 거짓말한다라는 개념과는 다릅니다. 진리를 아는 것처럼 꾸미는 것, 이런 것이 바로 거짓말이에요. 심리학적으로 이제 접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거짓말에 대한 연구는 바로 이 심리학의 세 번째 정의에 해당하는 겁니다. 심리학이란 뭐냐? 첫 번째, 인간 진화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고요. 두 번째, 자기 자신을 공부하는 학문이고요. 자, 세 번째, 거짓말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 심리학의 세 번째 정의예요. 자, 앞서서 우리가 내면에서 상상과 실제를 구분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거짓말에 대한 탐구, 심리학에 대한 탐구, 바로 상상과 실제를 구분하는 이 작업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자, 그렇다면 상상과 실제를 구분하기 위해서 우선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정수라는 개념과 인격이라는 개념이에요. 정수는 영어로 essence를 번역한 거고요. 인격은 personality를 번역한 겁니다. 애니어그램에서는 이 essence를 본질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리고 이 personality를 이제 성격이라고 번역을 했죠. 애니어그램에서는. 근데 이 저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 인간진화의 심리학 이 번역자는 이 에센스를 정수라고 표현했고 퍼스널리티를 인격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 개념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요. 헷갈리지 않게. 자, 이 두 가지 파트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정수, 에센스라는 뜻은 사람이 갖고 태어난 거예요. 육체적, 정신적으로 구성하는 그 모든 것들의 밑바탕입니다. 다른 말로는 타고난 소질이나 재능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운동선수, 운동을 한다라는 분들은 내가 그 운동선수의 길을 가려고 할 때 내가 소질을 알고 있죠. 내가 이쪽에 재능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리고 저같이 어떤 강의나 이런 설명을 하는 사람도 제 스스로 이런 어떤 소질이나 재능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요. 모른다 하더라도 이런 길을 가려고 할 때 그 밑바탕에 이 정수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일 중에 왜 굳이 이 일을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 에센스라는 것은 잃어버릴 수도 없고 변하지도 않고 쉽게 상처도 입지 않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나는 것, 이렇게 개념 정리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퍼스널리티는 무엇이냐? 사람이 태어난 뒤에 얻어지는 그 모든 거예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배우는 그 모든 것이고요. 특히 이 개념이 참 중요한데요. 언어로 배우는 것, 그 모든 거예요. 이 언어라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어떤 언어권에 있느냐가 아주 이 무엇을 배우느냐를 결정짓거든요. 대한민국에 있다라는 것, 우리가 한글을 쓴다라는 것이 어떤 환경 속에 있는지 이해가 되시죠? 영어권에 있다. 프랑스를 언어를 배운다. 아니면 아프리카어를 배운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언어를 통해 배우게 되는 모든 것. 언어는 지금 현재 속해 있는 환경에서의 그 모든 것을 대변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 안에서도 제주도에 있느냐, 강원도에 있느냐, 서울에 있느냐가 또 다른 이유가 뭐겠어요? 그 언어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언어로 배우는 모든 것, 이것이 인격이고요.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고 쉽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인격 안에 들어가요.
이 인격은 바로 모방과 상상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됩니다. 퍼스널리티는요. 자, 이 천성적으로 우리가 갖고 태어나는 특징이 있는데요. 정수와 인격에 대해서 바라볼 때 정수가 인격을 지배하게 되면 인간은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 에센스가 퍼스널리티를 지배하면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인격이 정수를 지배하게 되면 나쁜 걸 좋아하고 좋은 걸 싫어하게 돼요. 이 개념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이 에센스라는 차원, 이 본질이라는 차원 안에 있을 때에는 자신에게 유익한 것만 쫓게 돼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뭐 양심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애니어그램 입장에서 보면 버추적, 덕목, 미덕 이 상태에 있으면 우리가 유익한 것을 쫓게 돼 있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 집착이나 고착, 격정 어떤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되면 나쁜 것조차도 우리가 좋은 줄 알고 그걸 추구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은 정수와 인격이 같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된다면 정수가 인격보다 더 성장하게 되면 굉장히 순박한 사람이 되고요. 매우 선하고 현명한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하지만 성장에 있어서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요. 반대로 정수보다 인격이 성장하게 되면요. 교양 수준이 높은 사람들 중에 발견이 되는데 정수의 성장이 멈춘 채 인격만 성장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인간 진화의 심리학 중에서 제가 두 번째 시간이었고요. 의식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을 다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의식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의식이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